안녕하세요. 진태산입니다. 중국의 미완공 건물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올해 10월 1일 중공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부동산 구제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마치 주식시장과 비슷한 기현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경절 기간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부동산 시세가 급등했고 신축 아파트 구매와 중개인들의 일손이 바빠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곧 회복될 것처럼 보이며 국영꾼들도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정말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려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기게 했습니다. 먼저 국경절 기간 중국 곳곳의 부동산 열기를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국경절 기간 저희는 10채 이상의 계약을 성사했고 매일 방문자 수가 10팀 이상을 넘었습니다. 이는 국경절 연휴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였습니다. 국경절 마지막 날, 분양센터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경절 기간 저희 강한 공간의 매출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연휴 첫 3일 동안 약 2천만 위안의 거래가 성사됐고 전반적인 열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중국 각지의 부동산 시장이 이전의 부진한 분위기에서 완전히 바뀐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가 앞다퉈 보도하였습니다. 일부 인기 단지에는 하루 평균 150팀의 방문객이 방문했고 중고부동산 중개업체에도 모든 직원이 쉴 새 없이 손님들을 안내했으며 계약센터에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아파트 구매를 위한 추첨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경절 기간 북경, 광주, 상해, 남경, 소주 등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모두 회복의 징후가 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정오 동안 북경의 신축 아파트 매물 방문수가 전년 동기 대비 92.5% 증가했으며 구매량은 2배로 늘었습니다. 중고주택 시장도 전년 동기 대비 104.1% 증가했습니다. 상해 역시 마찬가지로 국경절 기간 여러 아파트 단지의 구매율과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중고주택 시장 또한 활발해져 많은 매물이 밤새 가격이 조정되었고 방문자 수와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끝난 후 중국 각 도시의 주택건설부는 앞다투어 국경절 부동산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10월 8일,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 성적표가 발표되었고 엄청난 부기라는 타이틀은 광주와 심천이 차지했습니다. 이들 도시는 시장 반응에서 북경과 상해를 훨씬 앞섰습니다. 중국지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심천의 평균 방문수는 833회, 광부는 830회, 상해는 403회, 북경은 297회였습니다. 특히 큰 반등을 보인 심천의 경우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도시 전역의 신축 아파트 계약 건수가 18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4.14% 증가했습니다. 주요 중개업체들의 중고주택 방문수는 24,620회, 거래량은 1,314건으로 하루 평균 수치가 각각 22%와 339% 증가했습니다. 여러 아파트 단지는 국경절 연휴 동안 판매 목표를 미리 달성했습니다. 중공 정부의 최신 부동산 시장 구제책이 즉각적인 효과를 본 것처럼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회복된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도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몇천 채가 거래됐다니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며칠 동안 중개업자들이 미친 듯이 집을 계약하려고 난리였어요. 저는 계속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절 기간에는 계약서 작성이나 등기 업무가 다 쉬거든요. 그런 이른바 거래라는 건 실제 거래가 아니라 그냥 예약일 뿐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최근 발표된 부동산 시장 데이터가 진실하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동산 시장이 확실히 뜨거워졌지만 당신이 본 거래 성사 포스터는 99%가 부풀려진 거예요. 얼마나 부풀렸는지는 남자가 자기 키를 말하거나 여자가 나이를 말할 때와 같다고 보면 돼요. 좋게 보이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대부분 사람은 판단력이 없고 그냥 따라갈 뿐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이 데이터를 반박할 만한 진실한 자료를 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업계 사람들도 다 같이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실 2021년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침체 상태였습니다. 여러 자금난에 시달리는 개발업체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많은 신축주택 재고와 미완공 프로젝트를 남겨 전체 경제를 끌어내리고 민간 신뢰를 약화했습니다.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부동산 산업이 붕괴 직전인 상황에서 9월 하순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일련의 부동산 시장 구제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국경절 기간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부분의 업계 전문가는 지금 회복을 단정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국경절 첫 5일 동안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웠고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이라 하기에는 아직 이르죠. SNS를 보면 초주는 800% 이상 올랐다고 하고 우한은 1700% 이상 올랐다고 하더군요. 이 데이터가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상해의 한 네티즌도 이른바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해 부동산 시장의 930 정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의 활발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집을 보러 오는 고객들이 눈에 띄게 늘었지만 중고 주택의 거래량은 아직 뚜렷한 반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집주인과 고객들이 이번 정책에 대해 비교적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많은 중산층이 부동산의 압박을 받아 몰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을 대거 빈곤층으로 몰아넣는 함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산층의 빈곤화는 급격히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일선 도시에서 새롭게 진입한 초보 중산층들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6년 동안 고가의 상가나 주택을 구입한 중산층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상가 한 채로 자손 3대를 먹여 살릴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집값이 내려가 결국 3대가 같이 가계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새롭게 중산층에 진입한 젊은이들도 몇 년간 모은 저축을 몽땅 털어넣고 가족들의 재정 지원까지 받아 심지어 앞으로 수십 년간의 수입까지 주택담보대출로 묶인 상황입니다. 결국 높은 가격의 매수의 마지막 희생양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2024년 9월 12일 바클레이 경제학자들이 연구 보고서에서 중국의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중국 가정이 거대한 재산 손실을 겪고 있으며 그 손실 규모는 1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구당 평균 재산이 약 6만 달러 줄어든 셈입니다. 첫째, 우리나라 가정 재산의 80%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모든 가정의 재산과 직결됩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부채 중 75%는 주택 구입 시 대출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각 은행의 주요 수익원이기도 합니다. 셋째, 은행 대출의 65%가 토지와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하락은 은행이 보유한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1인 미디어들은 중국 중산층 가정 재산의 70%가 주택에 몰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중국의 1선, 2선 도시에서는 많은 중산층이 자산을 부동산에 쌓아두고 있으며 주민 기어링 비율은 63%에 이릅니다. 만약 국경절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가격 하락이 계속된다면 대부분의 중산층은 리스크에 대한 저항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2017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도시는 심지어 2016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만약 계속 떨어져서 2015년 수준까지 간다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2015년, 2016년은 집값이 가장 미친 듯이 올랐던 때로 1년 동안 2배 심지어 3배까지 오르기도 했거든요. 만약 2015년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많은 가정이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할 겁니다. 한때 중산층이었던 상해의 한 사람은 현재 날마다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상해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도시의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죠. 한때 중산층이었고 월 소득 10만 위안 이상, 자산은 2천만 위안이 넘었는데 불과 3년 만에 지금은 400만 위안의 부채를 지고 있고 날마다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피곤함을 느껴요. 부채 압박이 너무 심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느낌입니다. 이 3년 동안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머리카락입니다. 관자놀이에 흰 머리카락이 많이 늘어났어요. 정말 걱정이 많아져서 백발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력감을 느껴요. 제가 말한 건 모두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이 동영상 아래에는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불행한 경험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이전에 연봉이 500만 위안이었는데 3년째 실업 상태입니다. 집 대출이 600만 위안이나 됩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상해 사람이에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봉이 500만 위안이 넘었는데 그 짧은 몇 년 사이에 지금은 부채가 1800만 위안이나 됩니다. 일부 1인 미디어들은 비관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중국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택 공급 과잉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세, 빈집세 등의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중산층들에게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집값이 계속 내려간다면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자산은 줄어들기만 할 것입니다. 중산층의 빈곤화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